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저는 지금 토트넘 하스퍼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가 열리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앞에 있습니다. 오늘 5월 6일이고요. 이곳은 오늘 그 영국의 국왕이 찰스 3세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찰스 3세가 머리에 왕관을 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집에서 그걸 보고 이제 슬슬 이 경기장으로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팬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양팀 네, 양팀 선발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수비 라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그 휴고 요리스가 이제 아예 시즌 아웃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골키퍼 골문을 지키고요. 로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나올 프리뷰에서 로얄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로얄이 돌아왔습니다. 네, 로얄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 랑글레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로메로 랑글레 그리고 데이비스가 3백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로메로 랑글레에다가 로얄가 지금 뭐 이렇게 됐었을 때 뭐 포백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건데 포백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로메로 랑글레 데이비스가 3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얄가 포로가 윙백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변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백이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근데 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로메로와 랑글레가 센터백을 서고 로얄과 데이비스를 측면 풀백으로 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포로를 조금 더 윙 쪽으로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백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단정은 못 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또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뭔가의 신의 한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허리에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나서게 됩니다. 3톱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히샬리송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한번 포진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곧 경기가 시작이 될 것인데요.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프리뷰 영상들 보시면서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여기 앞에 팬들 또 그런 예상들 보시면서 계속 현장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4경기 남았습니다. 과연 유럽 대항전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토트넘이요 7위에요. 승점 54로 7위. 34경기 했죠. 35, 36, 37, 38까지 딱 4경기 남아있습니다. 7위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이 유럽 대항전 진출 그 기준을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챔피언스 리그 1위부터 4위, 리그 1위부터 4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는요, 일단 리그 5위, 그리고 FA컵 우승팀이 유로파 리그 두 장을 가지고 이제 유로파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리그컵 우승팀이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됩니다. 단 이제 FA컵이라든지 리그컵 우승팀이 여기서 이제 예가 있는데 이 팀들이 리그 성적으로 그 위에 있는 리그를 이제 갈 수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다. 리그컵 우승팀이죠. 이 리그컵 우승팀이 리그 성적으로 유로파 리그나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다고 된다면 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은 리그 차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유로파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FA컵 우승팀이 만약에 리그 성적으로 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진출권은요, 유로파 리그 진출권은 리그 차순위, 그러니까 리그 6위로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로 가려면 일단 4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산술적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금 토트넘이 4경기 남았죠. 이번 그 팰리스와의 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 남았는데 4경기 다 승리를 하면 승점 12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승점 66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 이제 승점 66점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팀들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럼 다른 팀들이 67점만 확보를 하면 토트넘보다 무조건 넘어선다는 얘기거든요. 3위 뉴캐슬 지금 5경기 남아있거든요. 이 5경기 남아있는 가운데 승점 2점만 추가하면 토트넘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위 메뉴 5경기 남아있습니다. 지금 메뉴가 승점 63이죠. 그러니까 이 5경기에서 승점 4점 4무를 하든 1승 1무를 하든 이렇게만 하면 토트넘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은요, 이 두 팀을 넘어서지 못하면 4위는 죽었다 깨어났다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은 4위 등급 산술적으로는 정말 경우에서 따져가지고 정말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4위는 빠이빠이다. 네, 4위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요, 유로파 리그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행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로 가려면요, 일단 5위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위가 지금 리버풀이죠. 승점 59입니다. 토트넘과의 승점 차는 5점입니다. 6위는요 브라이튼이에요. 브라이튼이 메뉴를 1대0으로 잡았었죠. 그러면서 토트넘보다 승점이 1점 앞서 있는데 브라이튼은요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5위, 6위 따라잡기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로파 리그에 가려면 일단 5위는 차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6위가 된다, 브라이튼 따라 붙어가지고 6위가 된다 그랬을 때는 FA컵 우승팀의 성적을 봐야 됩니다. 지금 FA컵 결승에는요 맨시티, 메뉴가 올라가 있는데요, 맨시티가 뭐 챔피언스 리그 갈 거고, 메뉴가 만약에 이제 4위 안에 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6위를 차지하더라도 만약에 메뉴가 4위 안에 들고 그리고 메뉴가 FA컵에 우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토트넘은 FA컵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그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리그 차순위로 넘어가거든요. 6위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로 갈 수 있다. 어쨌든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데 FA컵 우승팀의 성적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리그컵 우승팀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리그컵 우승은 메뉴가 차지를 했죠. 그러면 자, 지금 현 상황에서 메뉴가요, 메뉴의 최종 성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메뉴가 4위권 안에 들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리버풀이 많이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브라이튼도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진출 팀은 메뉴의 최종 리그 성적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토트넘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메뉴가 최소 유로파 리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토트넘이 7위를 하더라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축구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준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럽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웨스트햄이 올라가 있죠. 웨스트햄이 지금 저 아래쪽에 떨어져 강등권 탈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해서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된다. 그러면 유로파 리그 진출권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유로파 리그 3팀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토트넘이 지금 수비가 무너졌죠. 최근 4경기 성적 보시죠.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졌습니다. 뉴캐슬 원정 가서 1대6으로 졌습니다. 티켓 환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2골 먼저 내줬다가 결국 2골을 넣으면서 2대2로 간신히 비겼고요. 그리고 리버풀 원정을 갔는데 3대4로 졌습니다.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3까지 따라 붙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한 골을 내주면서 결국 3대4로 지고 말았습니다. 총 4경기에서 토트넘이요 1무 3패를 했고요. 4경기에서 15골을 내줬습니다. 15실점이죠. 경기당 거의 4실점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수비진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정말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팬들의 반응, 4경기에서
15실점을 했는데 뭐가 문제일지 팬들이 분석하는 그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보면은 수비수들이서 공격수 한 명을 사이에 두고 같이 시선을 주고받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수비를 한 명이 붙어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공간을 내주면서 뒷공간에 넓은 공간을 내줬고 공을 너무 편하게 받아가지고 골로 연결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서 체크도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세 장면 다 보면 알겠지만 골을 내주는 데 있어서 사실 수비진들만의 잘못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골이라든지 이런 골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만의 잘못이 되게 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포로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기에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뭐 미드필더에서 공간을 좁혀주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크로스가 올라올 때 로메로 선수가 들어오는 선수를 전혀 대인마크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아쉬운 수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뭐 세 번째 골이야 로메로 선수의 의욕이 앞선 그런 태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명백한 페널티킥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이 또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3대3까지 딱 따라붙었는데 거기서 뭐 루카스 선수가 공격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백패스를 했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백패스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예, 집중력이 떨어졌고 일단 뭐 모우라 선수가 너무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떨어진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아쉬운 패스여 가지고 예, 끝내 3대3을 만들었는데 너무 네. 아쉬운 패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이 내준 4실점은 다 수비진들의 어떻게 보면 집중력 저하를 내줬다. 예, 결국 맞습니다. 수비진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고 수비진들의 집중력을 또 떠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비수들의 대형이 조직적으로 이제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수비를 할 때 뭐 어떤 한 부분에서 압박을 들어가면은 수비수들이 동시에 같이 압박을 시도해 주고 공간을 좁혀 줘야 되는데 오늘 약 4 분경에 나온 장면을 보면은 클루세프스키가 바깥쪽으로 압박을 시도하러 가는데 다른 선수들이 전혀 공간을 좁혀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중원에서 너무 쉽게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이런 장면들이 전반 한 15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토트넘이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계속 리버풀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수비의 문제는 네, 뭐 계속 뭐 얘기를 하더라도 네,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비가 너무 아쉽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고 Yeah, the defensive problem. Eric Dyer, really? Eric Dyer is a bit of a problem at the minute. It's probably quite a common view from everyone, but yeah, I think he needs Dyer, and I think the defence aren't very confident at the minute. There's I think there's the whole manager thing that's sort of affecting the defence the most. But yeah, hopefully Ryan Mason's going to sort the defence out. But yeah. I leaned start with a new manager to maybe get some money and get a new players in. Well, we've got no proper left-sided player at the moment, which doesn't help. Ben Davis has been out for a while. Perisic is a very good player, but he's getting to the end of his career. I mean, he's just finds it difficult to keep up now, which is understandable. But we just got to keep going and see what happens next season. Who knows? It could be good, it could be bad. If we're not in Europe, that might help. We might actually go after one of the domestic trophies for a change. 결국 토트넘이 이번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기려면요, 골이 필요하죠. 골이 필요하면 손흥민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난번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리그 통산 103골을 넣었죠. 호날두와 동급이 됐고요. 이제 104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드록바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그거는 통산 그 경기 기록이니까 차치하더라도요. 일단 손흥민 선수 최근
최근이죠.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뉴캐슬 원정에서만 골을 못 넣었지, 브라이튼전에서 골 넣고, 본머스전에서도 골 넣고요, 맨유전에서도 골 넣고, 리버풀전에서는 1골 1도움까지 했습니다. 그 막판에 히샬리송 선수의 골이, 어쨌든 뭐 공식 기록상으로는 스쳤다고 했으니까 히샬리송 선수의 골인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전체 올 시즌 리그 전체 10골 5도움, 시즌 전체로 봤었을 때는 14골 5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총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4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7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승 2무 1패. 손흥민 선수가 나가서 골만 넣으면 팰리스를 상대로는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팰리스를 상대로 했었을 때 주요 순간에 항상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2019년 4월 3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의 첫 개장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면서 역사적인 토트넘 개장 1호 골을 넣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팰리스에게 강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팬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토트넘 팬들의 또 반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re. I reckon it's going to be quite a few goals. Obviously, Crystal Palace against, it was West Ham, wasn't it? West Ham, they scored a lot of goals, done really well. We're conceding a lot of goals, but we're also fighting back. So I reckon 4-3 maybe, hopefully. If we fight, I reckon we're going to concede. But yeah, I reckon if we fight, we hopefully get a result. It's going to be 2-1 to Palace, Zaha and Eze, and Richarlison probably for Tottenham. But he's the Tottenham fan, he might. I'd say 3-1 to Spurs, Kane and Son, and maybe Zaha for Palace. Score today. I've got a feeling that Spurs will be up for it today, and I think it'll be 2-1. Well, there's a couple. I think Son's got to be the favourite, probably Harry. But if Richarlison plays, I wouldn't mind betting that he doesn't score, because he seems to be on fire at the moment after last Sunday. Bit unfortunate last Sunday in the end. We had to lose 4-3 after coming back from 3-0 down. It's just a bit unfortunate. But yeah, it was good. Good fight back. Showed a bit of character. 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요, 휴고 요리스 골키퍼의 결국 시즌 아웃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 시즌까지는요, 못 뛸 것 같고요. 휴고 요리스가 없고, 지금 비수마, 그리고 벤탄크루, 에메르송 로얄, 여기에 세세뇽까지 역시 오늘 경기는 못 뛸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선수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뭐 오늘은 아닐 것 같고, 남은 다른 경기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나다니엘 클라인과 나단 퍼거슨이 지금 경기에 못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약간의 부상 때문에, 시즌 말미다 보니까 약간의 부상 때문에 조금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요 26승 12무 9패로 우세에 있습니다. 토트넘 홈에서도요 13승 6무 4패, 토트넘이 우세입니다. 최근 5경기 토트넘이요 3승 1무 1패로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우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장엔 이건이었고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 인스타그램 BBADAGUN 그리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이 경기 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 그리고 첫 골 선수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자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엔 이건이었고요. 저는 지금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